도서출판 열린포구에서 출간한 실전적현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적현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적현수는 난해하거나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현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적현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해설 감명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적현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적현수 607회 시간입니다. 저희는 명리학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여기에서 까발려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명리의 일부분만을 영상에 올려가지고 그 강의 수강을 듣기 위한 학생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쓰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까발려서 같이 지식을 공유하도록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책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자의 키포인트 중에서 혹시 빠진 게 있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간 무토는 강한 재성을 취하기 위해서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뿌리가 있을 것입니다만 뿌리가 없는 경우에는 무자는 허당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좋습니다. 인신사해 중에서 인목이나 사화 혹은 진술충미 중에서 진이나 술이면 좋은 뿌리가 됩니다. 인신사해 중에서 신금과 해수도 뿌리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신금 안의 무토가 자수 안의 개수를 만나서 무게합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바로 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를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탈이 생깁니다. 자수와 충돌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해수의 경우는 자수와 해자축 방합의 반합을 해버리니 안 그래도 강한 물을 더 강하게 만들어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제가 영상이 조금 이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치과에 갔다 와서 발음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천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자의 특징 중에서 무게합, 안명합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수 안의 개수와 일간 무가 무게합을 하고 있어서 부부간에 합은 들어있지만 안명하기 비긴 하지만 특히 무토가 남자일 경우에는 아내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간섭하거나 하나하나 꼼꼼히 다 알려고 합니다. 나 옆에 붙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는 나를 힘들어하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무자가 남명이라면 아내는 연하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8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연하 남명, 연하 여명에 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합의 경우, 재물의 합인 경우는 남명, 여명 가리지 않는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무자 옆에 축이 올 경우에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되겠는가,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해자축의 자축이니까 안 그래도 강한 수국의 자수에게 해자축 수국 반합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자수는 쥐입니다. 그리고 축토는 시궁창, 땅 밑에 구멍,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궁창으로 쏙 들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시, 자기와 합의되는 축을 만나서 쏙 들어가 버려서 남하고의 관계가 대단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 고집만 씌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궁창 안에서 소리만 빽빽 지르고 자기 아집이나 고집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무자는 제방으로 가두어 놓은 물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호수, 제방, 호수의 제방이 가두어 놓은 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화, 사화, 묘목, 유금 등과 형충을 하게 되면, 부딪히면 쥐는 연못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케이스 그리고 수많은 여러 자료를 모아서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실전적 전수에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이 100% 다 옳다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90% 이상 맞는 방향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간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의 지지, 일지, 자수 안에는 임계라는 편재 정제가 들어있습니다. 정편을 가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재성만 들어있다. 임수가 자수를 보면 왕이요, 개수가 자수를 보면 노광이라 대단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먼저 아시고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둘이라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벌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기능을 살려서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월급이 좀 적어서 돈을 더 벌어서 가게에 보태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기본소득 이외에 또 다른 일을 해서 수입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무자입니다. 응허물 확률은 90%입니다. 무자는 아이디어가 번쩍입니다. 왕록이라 기획 창작이 대단히 훌륭할 수 있습니다. 변신의 귀재일 수도 있고 발전하기 위해서 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자였는데, 이공학을 배워서 기술자였는데 그 다음에 치과의사가 된다든지, 그리고 나다가 다시 배우로 변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자입니다. 무자는 돈 버는 능력이 있습니다만 태공이라서 돈을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돈은 꾸준히 들어오는데 관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리할 사람이라고 맡겨놓으니까 내 돈을 엉뚱한 대로 지 호주머니로 집어넣는 인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그 결과는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바로 코미디언 박수홍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라면 돈이 생기면 무조건 부동산에 묻어버리는 것,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으로 묻어버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자는 피도 눈물도 없이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귀가 얇아서 보정 사기가 잘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만 관리만 잘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자는 공통으로 보면 편재정제라 남명 입장에서 보면 여자가 둘이라 여명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가 둘이라 만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뒤에 다시 말씀드릴 일입니다만 식상관성은 미약한데 재성이 너무 왕성해서 재성이 왕성하기 때문에 식상관성이 미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무자는 명주가 재물이나 여자에게 집착하는 암시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명이라면 남편에게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성이 강한 이야기만을 계속해 왔습니다. 재성이 너무 강해서 식상과 비겁의 힘을 다 빼버리는 모습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지금 너무 강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반대로 일간과 비겁이 강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간과 비겁은 바로 재성을 제거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미, 무호, 무자, 기미. 개미, 무호, 무자, 기미. 토가 5입니다. 그리고 재성인 개수와 자수가 있습니다. 많은 흙들이 물과 싸우면서 서로 차지하려고 재성을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습니다. 원판에 일간과 비겁이 너무 많아서 어지간한 재성이 들어와도 지금은 보통 사주면 개수와 자수가 있기 때문에 재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왜? 무자의 자 안에는 다시 임계가 있어서 지장간도 강하기 때문에 대단히 강한 수라고 봅니다. 자수의 지장간 안에 있던 개수가 연간에 투간도 되어 있어 뿌리도 개수는 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간과 비견급자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흙탕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주는 흙탕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좌우충되고 흙탕물 되고 엉망고론산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결국 재물운이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자에서 말하지 않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무자는 독안에 든 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토라는 독, 무토라는 화로일 수도 있지만 자수가 있으니까 이건 독이라고 봐야 됩니다. 독안에 들어서 술, 도박, 약물, 섹스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무자는 그 이외에도 예민하고 소심합니다. 남모르는 사생활이 있습니다. 두더지라서 돈과 여자 혹은 남자에게 눈이 멀어서 엉뚱한 짓거리를 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남명이라고 쓰는데 그건 오류입니다. 남자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자는 바로 명식의 주인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때문에 눈이 멀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자, 특징을 충분히 다 말씀드렸고 지장간에 있는 내용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남명 여명으로 구분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은 재생이 둘이라 다시 결혼할 수도 있고 외도할 수도 있고 부친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명은 아내는 집착을 하면서 왜? 무계합이라 붙들어 놓고 난 밖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만원이 좋습니다. 아내의 도움도 받지만 그런 밖에 나가서 멋대로 놀려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만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 버는 능력은 있습니다. 여명의 경우는 시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명의 경우는 재물을 잘 버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똥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가 얇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릴 것입니다만 절대라서 그렇습니다. 돈은 꾸준히 들어오니 부동산에 콱 박아두면 돈이 될 것입니다. 임계의 지장간에 관해서 공통상을 말씀드렸고 남녀상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키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임수에서 개수를 보면 노왕입니다. 재성이 어쨌든 간에 임계, 다시 말해서 자수가 들어있는 임계, 자수 임계가 대단히 노왕 강하니 식상을 설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상에 힘이 너무 빠지다 보니까 자식 놓기가 어렵다. 무자와 비슷한 게 경자가 있습니다만 경자는 자식이 돌에 눌려있는 모습이라 출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자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장간에 없는 오행을 인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자의 지장간에 관해서 깊이 알아보고 사주 공부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